안녕하십니까, 주광호 선생님입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선생님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씩 풀 때 거기에 대한 정의와 그다음에 개념도 잡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을 말한 거냐면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건 센서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되셨죠? 그러면 센서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자극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자극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자극을 받아서 전기 에너지가 즉 전류가 흘러서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 에어백이 나왔네요. 되셨죠? 그러면 에어백에 해당되는 부분에 여기는 자동차 에어백을 물어봤는데요. 자동차에 해당되는 부분에 에어백이 어떻게 터지냐 이거죠. 그냥 빵 터지면 평상시에 빵빵 터지면 큰일 나겠죠. 되셨죠? 그러면 이 얘는 센서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감각기, 우리에 해당되는 몸으로 보게 되면 사람으로 표현하게 되면 뭐에 해당되냐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자극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전기신호로 바꿔서 작동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센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죠.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 눈에서의 센서와 같은 것들이 바로 뭘까요? 그렇죠. 망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되셨죠? 망막. 그럼 그런 부분이 귀겠구나. 그럼 귀에서는 뭐가 되죠? 달팽이 관, 뭐 이런 것들. 되셨습니까? 코에서는 후각상피. 이런 부분들이 그거에 맞는 센서가 맞는 감각이 들어오면 자극을 일으키는 거죠. 되셨죠? 그런 것처럼 이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동차 에어백이에요. 자, 근데 이 에어백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냥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움직임을 탁 이렇게 움직임. 자, 움직임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단위 시간 동안에 뭐에 해당되는 거? 속도 변화.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의 변화를 감지하는 거요. 그 속도의 변화가 바로 뭐죠? 단위 시간 속도 변화가 그렇죠. 가속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 동의 속도, 물체가 그렇게 변하는 걸 감지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무슨 센서가 되겠어요? 가속도 센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겠구나 라는 부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자, 됐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가속도 센서에 해당되는 거라서 4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 또 우리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다음 설명에 대한 발전이네요. 발전이구나. 그러면 발전이라고 하는 거는 발전소만의 전기 에너지죠. 그러니까 어떠한 에너지가 들어와서 여기 발전소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에너지들이 무엇이냐 이러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태양의 빛을 직접 전기 에너지로 그랬더니 아니 여기 원인이 보니까 태양인데 근데 태양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뭐냐면 태양 빛을 이용하느냐 태양 열을 이용하느냐. 자, 그러면 태양 빛을 이용하는 걸 우리는 태양광이라고 표현하지.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태양 열 에너지는 뭐가 있어? 발전소가 필요해요. 발전소가 필요한데 태양광은 뭐가 필요하지 않아요? 발전소가 필요 없어요. 즉 뭐냐면 빛 에너지가 바로 전기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광전 효과를 기반으로 이거 너무 어렵네요. 되셨죠? 광전 효과라는 건 빛이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가 튕겨나가요. 에너지가 들어와서 전자가 튕겨나가서 그 전자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을 광전 효과라고 해요. 야, 이런 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기반으로 태양 전지를 이용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와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죠? 네, 다이오드 2개를 붙여놓고요.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뭐가 되죠? 전자가 이동해요. 전자가 이동하면서 뭐가 돼요?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에요. 아, 그런데 어찌됐든 뭐에 해당되는 근본적 에너지원은 태양인데, 중요한 건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소가 필요 없는 거래요. 그러면 태양광에 의한 발전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태양광 발전. 되셨습니까? 자, 3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또 뭘까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어떤 행성의 타원 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요거에 해당되는 거 어디서 come from? 그렇죠. 케플러 법칙,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자, 케플러 법칙에 해당되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죠. 그게 바로 뭐죠? 아, 여기에 해당되는 거 타원 궤도의 법칙. 그러니까 타원 궤도로 도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 속도 뭐한다? 일정의 법칙. 됐죠?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참 조화스러워. 그래서 조화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란 건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아. 자, 그러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타원으로 돌아. 여기가 행성이 있어. 선스가. 되셨죠? 선스 주위로 행성이 도는데 얘들이 단위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 같다. 그러니까 여기가 S1이고 여기가 S2라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은 S1과 S2의 면적이 같아, 이 뜻이죠. 그러면 단위 시간 동안에 쓸고 지나가는 면적이니까 여기는 요만큼 가야 돼요. 요만큼 가야 돼요. 얘는 요만큼 가야 되고요. 그럼 얘는 뭐죠? 느리게 움직일 거고 얘는 뭐가 되죠? 빠르게, 아니 반대로 돼야죠. 얘가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얘는 뭐가 돼요? 느리게 움직여야 돼. 쓸고 지난 면적이 같으려면 얘는 이만큼 가야 되고 얘는 이만큼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속도가 빠르고 여기는 속도가 느리겠네요. 되셨나요? 자, 그럼 태양과 가까운 여기를 우리는 무슨 점? 그렇죠. 근일점에서는 속도가 빠르고요. 태양하고 먼 여기를 원일점이라고 하죠. 원일점에서는 속도가 느려요.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에 해당되는 거, 공정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가장 먼 곳이요. 거기가 어디죠? D 부분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가 뭘까요? 라고 봤더니 그래프가 나왔네요. 와, 난 그래프가 너무너무 어려워. 그러지 마세요. 되셨죠? 자, 그래프 하나 분석해 보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그래프 위에 질량이 2kg입니다. 그래서 M이라고 하는 게 2kg이 있어 라는 거고요. 수평면 위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났어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래프를 해석해 봤더니 여기가 T고 여기가 힘이에요. 근데 힘이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 일정해요. 되셨죠? 얼마의 힘으로 봤나? 그랬더니 4N의 힘으로 일정하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물체의 크기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아이고야, 묻는 건 뭐죠? 가속도를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우리 번뜩이는 머릿속에서 누가 튕겨나와야죠? 공식이요. 공식이 뭐 생각나야 돼요? 질량, 가속도, 힘을 물어봤어. 그러면 힘 있는 퓨마 이렇게 생각해 놔야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퓨마 이렇게. 자, 그러면 F가 몇 뉴턴? 4뉴턴. 얘는요 2kg. 그럼 가속도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겠네요. 얼마죠? 2m/s 제곱. 1번 잡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프라고 겁먹었었는데 그닥 어렵진 않았네요. 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딱 봤더니 반도체네요.
반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이걸 물어본 거네요. 자, 그러면 도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됐죠? 부도체가 있어요 라는 거죠. 자, 반도체라고 하는 건 전류가 와방 잘 흘러요. 되셨죠? 그래서 전류가 무진장 잘 흘려요. 어디에서요? 얘들 다 고체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체에서. 부도체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절연체라고 하죠. 근데 반도체는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거죠. 그래서 때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순수 반도체에다가 되셨죠? 누구요?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자, 불순물을 누구죠? AL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IN이라든지 이런 불순물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몇 족? 3족, 13족의 불순물. 얘는 15족의 불순물.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걸 우리는 도핑이라고 해요. 되셨죠? 그래서 와우, 이렇게 만들어지면 불순물 반도체가 되는 거고요. 이 불순물 반도체에 해당되는 친구들은요. 뭐가 되죠? 여기 13족을 갖다 넣게 되면 홀, 양공이 운반체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뭐에 해당되는 거? 포지티브형 반도체가. 자, 15족은 전자가 하나 남아요. 전자가 하나 남으니까 네가티브. 그래서 N형 반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운반체 역할은 양공이고 얘는 전자가 돼.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전자들이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반도체란 반만 도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만 도체니까 그래요. 책상을 잘 만드는 나라예요. 이러면 큰일 나요. 되셨죠? 왜? 책상 위에는 부도체, 밑에는 철이니까 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이러면 큰일 나는 되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전자의 움직임이 자유스럽게. 요거를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까지만 이쁘게 잡아드릴게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붙여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붙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다이오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면 PNP, NP, N형 세 개가 붙었네요. 그걸 우리는 트랜지스터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되셨죠? 그래서 이게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에 따라서 빛이 들어오고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N형과 P형 반도체를 접합한 구조고요. 전류계 흐름에서 빛을 방출하게 합니다. 빛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 발광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발광 다이오드겠네 라는 부분 끄집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발광 다이오드에서 4번 잡으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6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고원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온열을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온열에 방출되는 열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6번 문제에 해당되는 거는 어디서 컨프롬 해 주었어야 되는 거냐면 바로 첫 번째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가 컨프롬 해야 되겠네요. 연력학 제2법칙을 우리는 뭐에 해당되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엄청나게 어렵죠.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너무 어렵네요. 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연력학 제2법칙은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 됐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와 연결이 되더라? 에너지 누구의 효율하고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에너지를 한번 전환될 때마다 재사용이 불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이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너지 아꼈어요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효율 내는 공식이 있겠네요. 에너지 효율은요 뭐가 되는 거죠? 공급된 에너지에다가 한 일이요 wor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주어지는 걸 이용하면 여기다 곱하기 100, 100분율까지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럼 우리가 주어진 문제에 해당되는 걸 보게 되게 되면 고원에 해당되는 공급된 요게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 공급된 Q1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워크로는 얼만큼 사용했니? 공급된 에서 저원열로 빠진 거요. 거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면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주어진 걸 보니까 효율이 몇 프로래요? 20%래요. 이미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고열원이 얼마냐면 1000줄이래요. 그럼 얘도 얼마요? 1000줄이요. 그러면 X줄 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약분하면 10 넘어가고 200 넘어가게 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라는 거죠? 800줄이라는 거 구할 수 있겠죠. 굳이 선생님이 산수는 안 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필요한 거 뭐였죠? 그렇죠. 여기 에너지 효율 내는 공식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거 끄집어내 주셨으면 이 문제는 쉬웠을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엔 선생님 7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7번 문제는 뭘까라고 딱 봤더니 양성자와 중성자의 모용을 나타냈네요 라고 해서 7번에 해당되는 건 누구? 원자 모용에 해당되는 부분이네요. 됐죠? 그래서 원자 모용에 해당되는 걸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친구는 크게 두 가지로 꿰질 수 있네요. 원자핵과 무엇으로요? 전자로 찢어집니다. 자, 원자핵은 뭐요? 그래, 양성자와 중성자로 끄집어낼 수 있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플러스 전하량, 얘는 0, 전자는 마이너스 1 전하량. 그래서 둘이는 빵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원자라고 하는 녀석은 뭐에 해당되는 거? 중성원자라는 건 전자의 개수와 양성자의 개수가 같은 걸 중성원자라고 하는 거고요. 전기 성격이 중성이고요. 되셨습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빅방 하면서 원자의 탄생하면서 쫙 배웠던 내용들인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것들의 원자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C 한번 봐볼게요. 탄소로. 자, 여기 밑에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원자 번호라고 하고요. 얘를 양성자 수라고 해요. 자,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요. 양성자 수와 이렇게 전자 수가 같으면 우리는 무슨 원자? 중성 원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뭘 써줄까요? 여기는 질량수를 써줘요. 뭐를 써준다고요? 질량수. 질량수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예요. 되셨죠? 그러면 여기가 6번이래요. 그럼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가 6이네요. 그러면 얘가 10이래요. 그럼 중성자는 몇 개라는 거예요? 6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되셨죠?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무엇을 쓰더라? 네, 전 플러스 전하, 마이너스 전하 이런 거죠.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이온수를 쓰는 거죠.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 이런 개념이네요. 자, 그럼 문제에서 보니까 뭐 해야 되냐면 양성자와 전자가 하나로 돼 있대요. 양성자가 하나, 전자가 하나, 중성자는 없어. 자, 그러면 원자핵이라고 하는 건 양성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 전자는 주위에 이렇게 도니까 이런 모습을 나타내야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얘를 우리는 수소 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되셨죠? 그럼 얘를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되죠? H인데 양성자가 하나야, 원자번호 하나야. 그럼 질량수도 얼마일까요? 1 이렇게 되겠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8번을 한번 가볼까요? 자, 8번 문제 선생님과 같이 봐볼게요. 8번 문제는 다음 중 뭐에 대한 설명인지 한번 봐볼까요? 물질에 대해서는 고체 상태에서는 드라이아이스입니다. 그러네요. 여기 힌트. 고체는 뭐에 해당되는 거? 드라이아이스야 라는 거죠. 드라이아이스. 스펠링을 몰라서.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가 돼 있어 라는 거죠. 탄소 원자 1개와 산소 원자 몇 개? 2개로 이루어졌어. 자, 요렇게 주면 우리 학생들은 뭐가 되죠? 수험생 여러분들은 금방 알죠? 드라이아이스. 그래.
CO2잖아. 이렇게 솔리드가 뭐가 되죠? 드라이아이스고 CO2 가스가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지. 자, 거기에다가 우리 또 알 수 있는 거. 탄소는 팔이 몇 개? 4개. 그래서 요렇게 이산화탄소가 요렇게 결합되는 거지 라는 것도 심화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가 되죠? 이산화탄소라고 나왔으니까 3번 골라야 되는데 1번의 수소는 어떻게 표현하죠? H2. 자, 그 다음에 오존은 O3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폴리에틸렌이라고 하노았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요게 좀 어려워요 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왜 폴리에틸렌을 써줬을까 고민을 했어요. 되셨죠? 결국은 뭐가 돼? 답이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죠. 폴리라고 하는 뜻을 볼까요? 폴리 하면 생각나는 거 로이, 엠버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되셨죠? 자, 그래서 폴리라고 하는 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뭐하다? 많다. 그러니까 에틸렌이라고 하는 녀석이 룰룰룰룰룰루 결합되어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에틸렌은 C2H4인데 이런 친구들이 많이 결합되어 있어. 그래서 폴리에틸렌. 결국은 묻고자 하는 대답에는 없네요. 자, 9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는 메테인이네요. 메테인이니까 CH4가 되는 거고요. 여기 밑에 구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놔뒀네요. 그러면 탄소가 있어요. 탄소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결합을 하기 위해서 무슨 결합이죠? 공유 결합이에요. 자, 공유 결합을 하려면 뭘 해야 되죠? 원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끼리 뭐 하더라요? 전자를 서로 공유, 쉐어 되셨죠? 공유해서 누구와 같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요? 이 2개 또는 8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자, 그럼 봐볼까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일까요? 4개요. 잘하셨어요. 거기에 수소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요? 2개요. 원자가 1개요.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소는 몇 개일 때 안정하냐면 2개일 때가 안정해요. 2개일 때 안정해요. 2개일 때 안정해요. 2개일 때 안정해요. 그 다음에 탄소는 8개일 때 안정하네요. 이렇게.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그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 안에는 그 안에 또 전자를 해놨죠. 그러니까 원자가 가장 바깥쪽 껍질에 해당되는 것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안쪽까지 이쁘게 착하게 그려놨네요. 자,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1번 5원자 분자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거 CH4는 됐죠? 원자가 몇 개? 하나, 4개. 그러니까 5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5원자 분자다. 맞죠?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 2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다.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일 결합을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탄소, 단일 결합, 탄소,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들 결합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 결합이네요. 됐죠? 결합에는 2중결합, 3중결합도 있는데 여기는 단일 결합이요. 물론 결합각은 아직 배울 때가 아니니까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금속 물질이다. 탄소와 수소는 뭐다? 비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은 분자일 수가 없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 얘는 금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되겠고요. 4번 공유전자쌍은 자, 몇 개 공유했나 볼까요? 여기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래서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탄소는 팔이 몇 개? 최대 4개. 그래서 4개의 공유결합 4쌍 됐네요.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0번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딱 봤더니 와,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거네요. 되셨죠? 요거는요, 화학 반응식 만드는 건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화학으로서의 마지막 표현들이 결국은 센텐스 문장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 만드는데 거기 딱 봤더니 뭐가 나와 있어요? 수소와 그 다음에 질소가 만났어요. 그럼 누가 만들어지죠? NH3 아모니아가 만들어집니다. 자, 암모니아 만드는데 개수 맞춰야죠. 자, 요거 보니까 3개네. 얘는 2개고, 얘는 하나고, 얘는 2개네. 요 친구들의 개수와 요 친구들의 개수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썼더니 얘가 2개, 6개. 그럼 여기다가 3을 쓰면 되겠네요. 그럼 개수가 딱 맞네요. 물론 상태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기억에 해당되는 건 얼마가 들어가다요? 2가 들어가네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화학 반응식 반드시 기억해 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화살표로 표시한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고 리꼴 표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이라고 하는 건 누구죠? 동소체들에 대한 모습이네요. 자, 동소체라고 하는 거 말 그대로 같아요. 누가요? 원소가 같은 물체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탄소로 이루어지는 동소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되는 거 그물 구조 되셨죠? 정사면체 구조로 나타나는 게 바로 누구죠? 다이 아몬드 되셨죠? 그 다음에 흑연 됐나요? 그 다음에 누구죠? 플로렌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럼 얘들은 탄소를 해줬고 얘도 탄소를 해줬는데 둘이는 연속적 배열을 해요. 무슨 배열한다고요? 연속적 배열. 자, 연속적 배열이니까 이 친구는 분자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분자가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룰루룰루룰루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플로렌이라고 하는 건 C60으로 되어 있는 공 모양처럼 되어 있어요.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지는 공 모양으로 되는 거 신소재겠죠. 그래서 얘는 분자예요. 얘는 분자가 아니고 얘는 분자예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흑연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렇게 육각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육각형 모양이 보이시나요? 얘가요. 어떻게 한다고? 연속적으로 룰루룰루룰루 이렇게 돼 있다고요. 되셨나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자, 그러면 이 위쪽 부분은 하나 뚝 잘라서 가지고 온 걸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해요. 아, 그러면 흑연은 끊어지기가 쉽을 텐데 그래핀은 안 끊어지겠네요. 되셨죠? 그래서 얘가 신소재군요. 자, 이 그래핀들을 나노기술 10의 마이너스 9승 겁나 작은 나노기술까지 가서 관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돼요? 탄소 나노 튜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흑연에서 나와주는 이런 거라면 다이아몬드는요, 얘가 정사면체로 이렇게 룰룰룰룰루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물 구조라고 하죠. 자, 그러면 분자가 탄소 60이네요. 벌써 떴네요. 공 모양, 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축구공처럼 되어 있는, 그리고 나타난 오각형이 이루어진 거 플로렌. 그래서 1번이 플로렌, 2번이 탄소 나노튜브, 3번이 흑연, 4번이 그래핀이다 라는 거 보이시나요? 자, 12번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이랑. 다음 설명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의 문제예요? 대사량 문제구나. 되셨죠? 대사량이라고 했을 때 일일 대사량이 있잖아요. 일일 대사량은 기초 대사량과 그 다음에 무슨 대사량이요? 플러스 활동 대사량이 합쳐진 걸 일일 대사량이라는 거죠. 대사라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다시 표현해요. 에너지요, 에너지. 대사, 물질. 그러니까 대사라고 했을 때는 물질 대사에는 동화와 이화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출입을 말하는 거예요. 물질 대사를 또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라고 하는데 결국은 하루 동안 내가 써야 되는 에너지는 얼만큼 돼? 라고 했을 때 기초 대사량이 있어요. 최소한에 필요한 내가 움직이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내 세포들 다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기초 대사량이에요.
되셨죠? 거기에 내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활동 대사량이 일일 대사량이겠죠. 그래서 거기 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고요. 심장부터 혈액순환 체온 유지에 필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요? 활동하지 않는 기초 대사량.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 13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선생님, 설명에 대한 물질은 뭐죠? 세포막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 그러면 여기 세포막이라고?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성됐더라? 세포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교환하는 곳으로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로 이루어졌지 이거잖아요. 아, 그러면 인지질과 단백질이네. 그럼 둘 중에 하나 인지질과 단백질. 그런데 이 물질의 기본 단위는 아미노산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아미노산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단백질을 분해하면 뭐가 되죠?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되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단 몇 번이요? 2번 골라내실 수가 있겠죠. 어떠십니까? 13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후룩 풀어봤는데 어렵다고요? 충분히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건 질문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들이 암기가 돼야 되니까 어려운 거겠죠. 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되셨죠? 다음이 궁금하시다고요? 14번부터 곧 여러분들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